자, 8번째로 공연하고 음반 산업에 대해서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연, 특히 음악은 늘 접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첫 번째, 그러면 공연부터 한번 볼까요? 공연은 어때요? 굉장히 현장성이 강한 장르죠. 또 역시 공연도요, 캐릭터만큼이나 롱셀러가 가능한 이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알 겁니다. 캐치 같은 경우 한번 봐보세요. 거의 몇 년 동안 했으면 21년 동안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면서 고부가 가치를 올렸는데 우리 돈으로 2조 6,400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연 하나가 20년 이상을 하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남기더라는 것이죠. 캐릭터하고 마찬가지, 그래서 농셀러 장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대표적인 장르가 바로 난타라는 것이죠. 난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설로 얘기하면 일반 속설에도 1억을 투자해가지고 1,00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난타는 계속 공연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은 그렇게 쉽사리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이 매체 중에 하나고 문화 콘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경제력이 상승할수록 공연에 대한 수요는 커집니다. 보면은 희한하게 사람들은 원전에 대한 오리지널을 보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영상도 중요하지만 공연을 또 접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연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우리나라 공연 산업의 현황하고 문제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공연 시장은요, 영화보다도 1.5배가 더 큽니다. 생각보다. 미국이라도 영국을 한번 보세요. 1.5배에서 2배 정도가 영화 시장보다도 더 큰 시장이 바로 공연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연 시장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 무료 객석이, 그러니까 유료 객석이 좀 적고 초대권이 많기 때문에 산업 규모는 크지 않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시장 규모면에서 본다면 공연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공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좀 뭐라 할까요? 접근성이 좀 두려워하는 측면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접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장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공연 산업의 중심은 역시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나치게 공연들이 서울에서 열리고 또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거의 서울에서만 다 열리죠. 지방에서는 공연장도 별로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리지널 공연은 잘 안 하고 있는, 그래서 서울 중심의 집중력에 대한 문제, 이걸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그래서 지방 사람들도 공연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비싼 공연료 문제가 또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영화는 아까 그랬죠. 보통 한 평균 10,000원대라면 접근할 수가 있는데 공연은 여기에서 수배에서 수십 배, 보통 한 30만 원 이상대도 또 많기 때문에 그 일반 학생들이라든가 서민들이 접근하기는 좀 문제가 많다. 근데 공연계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왜 그러겠어요? 공연의 티켓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어떻습니까? 영화는 상영관이 많고 관객 수가 많기 때문에 저렴하게 해도 가능하죠. 소위 말하면 박리자매를 해도 되는데 공연은 공연장도 적고 공연 횟수도 적기 때문에 자연히 티켓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우리들도 그 점을 알고 공연을 좀 티켓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접근성 문제입니다. 공연은 여전히 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급 문화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공연장을 잘 못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연극 그 보러 가거나 아니면 뮤지컬을 보거나 전통 공연을 보러 갈 때 상당히 주눅드는 측면이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좀 깰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근데 공연장은 물론 배우들을 위해서 집중할 필요는 있지만 조금 더 다른 어떤 예를 들면 인터랙티브 기법을 넣으면서 때로는 배우들도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려고 하는 측면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스토리텔링 기법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현재 문제점으로 공연이 지금 현재 노출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공연계가 앞으로 가야 되는가? 저 같은 경우는
이 앞으로 우리 공연의 미래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연 콘텐츠들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 공연도 역시 주로 어때요? 연극은 좀 다르죠. 뮤지컬 같은 경우 여전히 타겟층이 20대 중후반의 여성층이다 보니까 로맨스물이 많을 수밖에 없죠. 보면. 근데 영화라든가 드라마처럼 역시 로맨스물이 많은데 좀 소재를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캐치라든가 아니면 다른 태양의 서커스처럼 춤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서커스나 음식처럼 이렇게 소재를 좀 다양화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능력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로맨스물이 위주로 가다 보니까 삼각관계 아니면 사각관계 그 다음에 눈물 아니면 감성에 호소하는 이야기 구조 그것에서 좀 더 다른 어떤 스토리텔링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공연 스토리텔러들을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원작을 좀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노틀담드 파리처럼 좋은 원작을 가져다가 공연으로 만들어서 공연도 제대로 만들고 나중에 그걸 통해서 어때요? 그 원작이 인기가 있으면 멀티유지 하는데도 쉽잖아요. 그래서 공연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 또 역시 영화처럼 수익 구조를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관객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매체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수익 구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뭐예요? 왕의 남자죠. 왕의 남자는 연극 2에서 가져와서 영화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때요? 뮤지컬로 가서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남겼던 것이죠. 요즘에 창작 뮤지컬 중에 그 성공 케이스로 김종욱 찾기라고 하는 그 뮤지컬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런 대표적인 좋은 원작 그 다음에 좋은 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책이라든가 영화로까지 확대된 멀티유지를 가져서 성공한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을 대중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는 안정적인 좀 공연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관객들을 개발해가지고 티켓값을 좀 내려서 공연을 대중화시키자.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좀 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터랙티브한 그 스토리텔링을 해서 사람들 참여형 그 공연을 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좀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 다음에 전통 공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전통 공연은 여전히 시대의 흐름하고 좀 동떨어져 있다는 측면을 많이 받을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전통 공연은 예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서양의 오페라하고는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전통 공연도 각색을 좀 현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비주얼적인 측면,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게 비주얼적인 측면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공연 방식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무대 위에서만 하지 말고 찾아가는 공연이라든가 길거리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병원에서 한다거나 한옥에서 한다든가 이런 좀 공연 장소를 좀 달리하면서 대중들에게 접근하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고 다른 매체하고 연관해서 공연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EBS의 스페이스 공감처럼 방송과 공연을 함께 가는 그런 식으로든지 해서 좀 더 멀티유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연계는 내가 생각할 때 해야 될 일이 좀 더 상당히 많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음반산업, 음악산업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음반산업은 상당히 힘들었죠. 불법 다운로드 문제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이제 이 문제가 어때요? 이제 해결이 되면서 한국은 이제 제2의 도약기를, 음악산업은 제2의 도약기를 가고 있는데 특히나 여기다가 어때요? 이 케이팝의 유럽에서 이제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정말 계속해서 이제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는데 여러분 혹시 이번 케이팝 프랑스 공연 보신 적 있습니까? 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걸 TV로 보면서 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관객들이 우리나라 그 노래들을 다 알고 같이 호흡을 맞춘다라는 게 그 언제 그렇게 그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확산이 되어 갔는지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우리 한국 음악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내가 생각할 때 이러한 분위기를 잘만 타간다면
우리 한국의 음악 산업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음악 시장은 이제 그 디지털 음반이 이제 정착이 되면서 안정된 그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K-팝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안정된 대구로 가고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 안에도 보면은 좀 더 그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점들도 있는데, 그게 바로 지나치게 아이돌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보면은 그 뭡니까? 그 세시봉이라든가 아니면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그걸 통해서 지적이 되듯이 한국 음악이 좀 더 이제 다양화되고, 또 하나 아이돌 가수들의 그 일종의 그 뭡니까? 음악 안에 들어있는 의미에 대한 문제, 지나치게 멜로디 위주로만 가는데 좀 그 이야기성에 대해서도 다시 좀 우리가 좀 더 살릴 필요가 있다. 너무 그 단순 반복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재도 역시 사랑에서 좀 더 다른 주제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사랑과 이별에서 다른 나라들의 음악처럼 환경 문제라든가 아니면 자연에 대한 문제, 전쟁의 위협에 대한 문제들, 또는 뭐 자원 고갈에 대한 문제, 아니면 뭐 가뭄과 기아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사회성 있는 이야기, 아니면 우리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이야기들을 음악에서 좀 살려갈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스토리텔링 음악을 좀 주문하고 싶은데, 이야기가 있는 음악, 그리고 또 시리즈 형태의 음악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나라 예전에 대중가요라고 할 수 있는 시조라든가, 여기에도 보면 그 연시조 아니면 서사시들 같은 경우 보면 이 시리즈 형태로 나오기도 했었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것도 한번 구사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OST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가 되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방송과 이 음악이 이제 결합해 가고 있는 건데, OST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쪽도 이제 음악계에서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육성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음악 시장은 제가 볼 때는 그 이런 어떤 몇 가지의 노력만 한다면 이 분위기는 계속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현재 그 더 놀라운 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칭찬해주고 싶은 분야도 한국 음악계가 어떻습니까? 정부의 지원이 없이도 굉장히 민간 주축으로 가면서 이 정도까지 성장해 난다라는 것은 정말 한국 음악, 특히 그 일본 음악 같은 경우는 춤과 노래가 분리되어 있지만 한국 음악은 어때요? 춤과 노래를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능한 가수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좋은 노래를 만들고자 하는, 음악을 만들고자 하는 열정이 그 누구보다 우리나라에 많다라는 것. 이 점이 우리 그 음악 산업의 미래를 다시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